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을 하실 때 아무래도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 뒤로 표를 잠깐 함께 보실게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표는요, 연도별 택시 운전자 수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뭐 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2021년 8월 그리고 20년 1월 사이에 기울기가 갑자기 좀 가파라지면서 뭐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에서 7만 8천 명까지, 또 전체 택시 운전자 수도 26만 5천 명에서 24만 2천 명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19 이후 택시 잡기 왜 이렇게 힘든지, 택시업계 현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성남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대의원님, 저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성남입니다. 대의원님, 택시 운행은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퇴직하고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20년이요? 그럼 꽤나 많이 택시 운행을 계속 하고 계신 건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힘든 적이 지난 20년 사이에 있으셨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요. 아무튼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가장 좀 힘드셨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표로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택시 운전자 수가 어쨌든 2020년 1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보면 될까요?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왜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연말에 택시 부족 현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아요. 택시 부족 현상이 뭐 연말도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 좀 없었잖아요. 지난 11월 한 달 동안도. 예,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택시 월 평균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업종이다 보니까 택시 종사자들이 계속 이탈할 것이고, 야간 운행 시 주치자들의 폭력 행위가 계속되고,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야간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술 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주는데 반말, 욕도 문자를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구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사실 조금 더 승객 수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지금 월 수입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뭐 얼마나 좀 수입이 안 좋으셨는지 코로나 전후 비교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코로나 전후로 해서 본다고 하면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네. 저를 포함한 저를 포함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들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좀 받고 계세요? 예, 코로나 이전에 택시 수입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30 내지 40% 감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내지 40%, 그러니까 원래 버시던 것보다 50에서 60%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 운행하시면서 지금 아까 택시 부족 현상이 일시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왜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이유는 코로나19로 일단은 첫 번째로 야간에 승객이 없잖아요. 네. 거기에도 법인 택시기사가 한 10,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10,000명이요? 그러면은 10,000명 정도 서울에만 한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택시 같은 경우에 운행 대수가 10,000명 정도, 10,000대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승객이 없어가지고 택시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요. 예. 특히 법인 택시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인 택시의 근본적인 이유는 네. 산학금 제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산학금 제도요. 예, 예. 어떤 문제가 좀 코로나로 있으시죠? 인해 가지고서 승객이 감소됐는데 산학금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산학금을 충당하는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호구지책도 안 되는데 누가 이렇게 열악한 이직종에서 종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원래는 기본금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승객을 태우면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산학금으로 내는데 뭐 추가적으로 승객을 태운 돈이 줄어드니까 기본금마저도 약간 까먹게 되는 그런 좀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네. 회사에다 내는 산학급이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네. 본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7 내지 8만 하면 나머지 2나 3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까나간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하루 산학금이 18만 원이다 뭐 이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 좀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겠군요. 그러면 네. 실제 운행하시면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신 분들도 좀 계세요? 주변에? 예, 있습니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코로나로 견디지 못해가지고 기사들이 이직을 하는 주된 원인은 네.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집에 콕 하는 수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집콕하시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수요는 적은데 공급만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택배나 퀵서비스 이렇게 택시보다 수익이 나은 업종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택시보다 좀 수입이 나으니까 뭐 택배나 퀵서비스 또 요새는 배달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맞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약간 이거는 개인적인 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대의원님은 그럼 아직까지 계속 택시 운행을 하시는 이유, 그쪽으로 좀 안 넘어가신 이유도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가정사지만은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네. 두 부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천직이라고 느끼고 열심히 하는 건데 기존의 법인 택시보다는 마음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법인 택시 같이 산학금을 내는 그런 구조는 또 아니시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부 소비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사람이 없어서 택시 기사분들이 좀 업계에서 이탈한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일부는 그러면 왜 예전에 타다라든지 뭐 카카오 택시의 카풀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 업계의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해소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비판들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전에 우버나 불법 렌터카 불법 유상행위를 했잖아요, 타다가. 네. 그래서 택시 종사자들이 위기를 느껴서 택시 업종에 진입하는 걸 꺼려가지고 감소해서 결국은 택시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 형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 어떤 점 때문에 네. 그렇게 보세요?
업계 진입 장벽이 좀 높아졌단 말씀이시잖아요. 진입 업계 예를 들어서 네. 기사들이 기존에 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콜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콜을 그쪽 카카오 콜을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있으면은 네. 기존에 TV상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지만은 휴대폰을 같이 콜을 걸어 놓고서 10여 대가 놨는데 회원한테 콜을 주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콜을 하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서도 콜이 떨어졌는데도 그 자리가 아닌 2, 3km 떨어진 회원한테 콜을 줘가지고서 승객을 태우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카카오 회원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 회원보다는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한테는 콜을 몰아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코로나19라든지 기본적으로 수익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택시업계 구조가 이런 어떤 카카오 중심으로 약간 재편되면서 조금은 카카오 회원이 아닌 택시기사들에게는 약간은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택시기사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단 말씀이신데요. 자,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유인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택시 기사님들을 다시 현업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3부제 같은 것들도 일시적으로는 풀어줬거든요. 이런 것들 실제로 현장에서 좀 체감이 되시나요? 그 효과가? 일부 일시적인 3부 해제는 네. 실효성은 일부분은 해소될 수 있으나 긴 장래로 봐서는 원천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3부제를 한시적으로 풀었지만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3부제를 완전 폐지를 차라리 하면은 완전히 폐지하면? 예, 완전히 폐지하면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타기가 수월하고요.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네. 지금 일시적 3부제는 어떤 형태로 실시를 하고 있냐면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 쉬는 날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일을 보다 보면은 네. 약간의 휴식 시간도 필요한데 그걸 안 가지고서 무조건 나가면 일부분의 택시기사분들은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인원이 3부제 해제를 해가지고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효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 3부제 해제를 하면은 네. 오히려 시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필요할 때 주 30일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뭐 주말에만 쉬든가 월화를 쉬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택시 손님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이러니컬하게 네. 연말이 지나잖아요. 연말이 지나면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심야 시간대에 네. 택시 택시 예를 들어서 집중구역 뭐 홍대라든가 뭐 강남역 그렇죠. 이런 데 12시 지나서 보면은요 택시의 빈차 등이 거리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오히려 빈차가 많다. 연말만 지나면.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택시 대란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장기화되지는 않겠네요. 지금 대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예, 그렇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 전제 말씀드렸지만 네. 이직하고 다른 배달업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저희는 이 심야 시간대 외에 예를 들어서 낮에라든가 그 심야 전에 보면은 승객 한 분을 태우기 위해서 10분에서 30분 동안은 배회하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저희 소비자들은 택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 뭔가 구조적인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대의원님,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택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네. 택시 부족 사태 등 택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값싼 택시 요금이거든요. 값싼 택시 지금 요금. 예,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택시 요금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수익과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택시 요금이 인상되어야 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주치자들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는 주제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네. 택시기사의 처우 문제를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연말에 네. 저희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는 승객을 한 분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12월 이달 3일, 10일, 17일, 24일 매주 금요일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23시에서 01시까지 승객을 승차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택시를 좀 늘리는 건가요? 그 시간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부제 해제를 한다라고 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을 일부분만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서 승객 한 분이라도 덜 수 있게끔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그 매주 금요일마다 23시에서 01시까지 한 분이라도 더 태울 생각을 가지고서 승차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의원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요. 모쪼록 대의원님 말씀처럼 이 택시 대란이 아주 장기화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계속되는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가 택시 업계에도 그리고 우리 일상에도 큰 타격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맨땅의 경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의원님. 예, 감사합니다.